여러분,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킹은 과연 누구인가요? 맨시티의 김덕배, 아니면 리버풀의 킹살라, 혹은 손흥민 선수? 살라는 최근 맨유의 경기에서 PK 득점에 성공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175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티에리 앙리와 무려 동률을 이뤘고요. 6위 램파드와는 2골 차이로 다음 시즌에는 4위에 랭크하고 있는 앤디 콜까지는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리버풀과의 이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또다시 사우디 이적설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근데 이거 좀 익숙하지 않나요? 살라와 92년생 동갑내기인 손흥민 선수 역시 이번 겨울 토트넘의 오피셜 계약 연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사우디 이적설에도 끊임없이 연계됐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사우디는 그들의 친구이자 92년생 중 원탑을 기록했던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점은 작년 12월 트랜스퍼 마켓에 따르면 현재 92년생 몸값 순위에서 1위가 살라, 2위가 손흥민 선수라는 거예요. 어느새 사우디를 이적한 네이마르의 몸값은 약 450억을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선수 진짜 대단한데요? 사실 92 세대는 예전부터 황금 세대로 유명했던 것이 손흥민, 살라, 네이마르 말고도 마리오 게츠, 이스코, 엘샤라비, 모라타 등 2010년대를 이끌어 나갈 축구의 미래를 평가받았던 유망주이자 FM 같은 축구 게임을 할 때면 꼭 영입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2010년대 초반에 축구 팬들에게 주목받았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때 우리가 주목했었던 92년생들은 과연 어떤 선수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활약했었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92년생 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수는 과연 누구인가요? 저 축구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생, 아니 축구계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이 네이마르는 사실 유럽 진출 전부터 세계적인 스타였거든요. 17살 나이에 데뷔한 네이마르는 3년간 브라질 산토스에서 뛰었는데 225경기에 출전해서 공격 포인트만 무려 200개를 기록했고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득점왕과 MVP를 동시에 거머쥐며 한때 발롱도르 5위까지 올랐었다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 동갑내기 루카스 모우라 역시 라이벌 상파울루에서 미친 드리블을 선보이며 네이마르와 함께 브라질, 아니 92년생 최고의 유망주로 인정받았고 맨유, 인테르와 영입 경쟁에서 승리한 파리가 약 570억을 주며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재밌게도 같은 해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있어서 맨유로 갔던 반페르시가 430억에 이적했으니까 이 모우라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단숨에 알 수 있죠. 남미에서는 네이마르와 모우라가 초특급 유망주로 주목받던 사이 이 유럽에서는 독일과 스페인에서 초대형 유망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2011년과 12년 유럽 최고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유러피언 골든보이는 92년생 듀오 마리오 게츠와 이스코에게 돌아갔는데요. 게츠는 19살의 나이에 도르트문트에서 에이스 활약을 펼치며 팀의 분데스리가 2연패를 이끌었고 이스코는 당시 반니와 카솔라 등 이름이 있는 베테랑들을 영입하던 말라가에서 단숨에 에이스로 활약하며 스페인 라리가 최고 유망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둘은 1-2-13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맞붙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추가 시간에 터진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도르트문트가 4강으로 진출했고 괴체가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 2013년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로, 괴체는 도르트문트에서 라이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스코는 레알로 이적하며 92년생 3대장은 세계 최정상 레바민에서 모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적 직후 이스코는 이 스타들만 모여있던 레알에서 주전 경쟁에 밀리며 로테이션 자원으로 전락했고 네이마르는 이 마르티노 감독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며 기대만큼의 활약을 선보이지 못했죠. 이 두 선수 모두 본인의 중심으로 팀이 플레이를 했을 때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인데 이제는 그들 위에 기본적으로 메날도가 있으니까 돋보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리오 괴체만은 달랐는데요. 괴체는 바이언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인의 인생골인 결승전 연장 결승골을 득점하며 독일을 우승시키고 92년생 중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바이에른 뮌헨 트래블의 주역 알라바, 리버풀 이적 후 소년 가장이 되었던 필리페 쿠티뉴, 파리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베라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그 우승과 챔스 결승 진출을 견인한 코퀴아 크루트와 골키퍼 슈테겐 레노까지 점차 많은 92년생 선수들이 유럽 축구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모든 92년생 유망주들이 성공만 한 건 아닌데요. 대표적인 비운의 선수로는 아스날의 잭 윌셔가 있죠. 국내 팬들에게 볼튼 임대 시절 이청용과 함께 뛰며 이름을 알린 윌셔는 화려한 테크닉으로 19살의 나이에 아스날의 주전 미드필더 자리를 차지했고 특히 바르셀로나의 새 얼간이가 있던 중원을 상대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였던 초대형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주목을 받아서일까요? 윌셔는 그 다음 시즌 곧바로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 판정을 당했고 이후 유류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량도 저하됐는데
시작했는데요. 또 담배를 피거나 클럽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자기 관리를 실패하면서 결국 아스날을 떠나 30이라는 이른 나이에 선수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블랙번에서 뛰었던 필 존스, 찰턴 애슬레틱의 존조 셰비가 주목받으며 각각 맨유와 리버풀로 이적하게 되었지만 필 존스는 너무 잦은 잔부상 때문에, 셰비는 본인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더 높이 성장하지는 못했죠. 스페인에서는 이스코 외에도 빌바오의 무니아인과 바르셀로나의 무니에사도 있었거든요. 둘 다 FM에서 유명했잖아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십자인대 부상으로 커리어가 정체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AC 밀란의 엘샤라위가 한때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유망주로 촉망받았지만 이 부상 이슈 때문에 중국 리그까지 밀려났었다고요. 심지어 9위 대장이었던 마리오 괴체 역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이 대사장애와 잦은 부상 때문에 폼이 떨어지면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었고, 이스코는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지단 체제에서 이스코 시프트로 잠시나마 활용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갈라티코 멤버들 사이에서 팀의 중심이 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죠. 그 사이 유일하게 네이마르만이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MSN 라임과 함께 트래블을 달성하고 엄청난 득점력과 묘기들을 선보이며 하나로 3천억이라는 초유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메시의 그림자를 떠나 파리로 이적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92년생 중 아니 메나듀에 이은 차기 발롱도르의 주인공임을 한 번에 증명했죠. 기대만큼 크지 못했던 선수들이 있다면 분명히 반대 사례도 있겠죠. 주목을 덜 받던 92년생들이 곳곳에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5년 포르투에서 임대 복귀한 이 카세미르는 지단 감독 부임 이후 크카모 라인의 일원이 되며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성장했고요. 비슷한 시기 토트넘에서는 독일에서 손흥민이 오며 에릭센, 라멜라, 손흥민, 모우라 이렇게 4명의 92년생 유망주들이 한 팀에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황태자로 큰 기대를 안고 토트넘에 왔던 라멜라는 무리한 벌크업 때문에 본인의 장점인 기동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자 이적 첫 시즌 부진했던 손흥민이 각성하게 되면서 라멜라는 그 주전자를 뺏기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손흥민, 알리, 에릭센, 케인과 함께 토트넘은 데스클라인을 결성하며 그들의 전성기를 알리게 됩니다. 근데 소신발 하나 하면 진짜 이때 우승했어야 돼요. 지금은 좀 어렵겠죠. 같은 시기 92년생 중 프리미어리그 탑을 찍었던 쿠티뉴가 리버풀에서 바르사로 떠나게 되자 리버풀은 동갑내기인 살라와 마네를 영입했는데요. 둘은 피르미노와 함께 마노라 라인을 결성하며 리그를 폭격했고, 여기에 같은 9위 라인 알리송까지 합류하며 리그와 챔스 트로피를 모두 들어올렸고 자타공인 월클급 선수들로 단숨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마네와 라멜라, 모우라는 일찍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지만 살라와 손흥민만은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핵심 선수들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을 고평가할 만한 요소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 다른 유망주들보다 주목은 좀 덜 받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시즌을 거듭할수록 단점이라 지적받았던 터치와 오프더볼이 어느새 장점이 되었고, 끝내 리그 최고의 윙포워드로서 발롱도르 11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모하메드 살라 역시 마노라 라인이 해체되고 클럽의 팀을 떠난 지금까지도 제2의 전성기를 찾은 듯한 미친 폼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에는 발롱도르 후보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롱런한 살라를 일부 팬들은 지금 9년생 원탑이 네이마르가 아니라 살라 아니야? 라며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네이마르가 역대 최고 이적료로 야심차게 파리로 이적하고 한동안은 경기력도 무척 좋았지만 결국 챔스 트로피에 못 들었죠. 끊임없이 부상에 시달리면서 결정한 경기 수도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에 가서도 부상 때문에 2년 동안 7경기 나왔어요. 그에 비해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자신의 경쟁력이 입증하는 살라가 네이마르보다 못할 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네이마르와 살라 두 선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럽 커리어를 볼게요. 네이마르는 바르사 시절 MSN 트리오로 트래블을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마지막 시즌과 파리 이적 첫해 네이마르는 메시를 소환할 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발롱도르급 활약을 입증했었어요. 이후 파리에서도 리그왕 우승을 여러 번 했고, 코로나 당시에는 팀을 멱살잡고 캐리하며 챔스 결승까지 끌고 갔다고요. 심지어 이때까지는 파리 에이스가 음바페가 아니라 네이마르였으니까요. 하지만 리그왕 특유의 거친 태클로 그의 부상이 잦아지며 팀에서는 계륵이 되었고, 지금 사우디 알릴랄로 이적했는데도 부상 때문에 경기 못 나오니까 먹튀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잖아요. 반면에 살라는 여전히 리버풀의 핵심이죠. 2014년 바젤에서 박주호의 룸메였던 살라는 유럽 진출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첼시에서 폭망한 살라는 이탈리아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 별명이 빠스였잖아. 빠스, 빠른 쓰레기. 하지만 피오렌티나와 에이스 로마에서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며 2년 만에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컴백하게 됐는데, 리버풀로 이적한 첫 시즌 곧바로 리그와 챔스에서 44골을 때려박으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단 말이죠. 살라는 이후에
이후에도 8시즌 연속 20골을 기록하는 폼을 유지하며 리버풀을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사이 챔스 우승도 한번 차지했었다고요. 살라의 강점은 매 시즌 꾸준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데 부상도 없는 철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대 커리어로 넘어가 보면 두 선수 다 좀 아쉽거든요. 네이마르는 브라질 국가대표 역대 최다 득점자에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대표팀 트로피가 있지만 사실 브라질이 월드컵 최다 우승 국가인데 이런 걸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네이마르는 월드컵 출전 때마다 늘 잘했었지만 결국 중요한 이 고비에서 넘지 못하며 우승까지 가지 못했단 말이죠. 월드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이마르는 대륙컵인 코파 아메리카 우승도 없어요. 2015년에는 박치기 징계로 결정하며 별 활약이 없었고 2021년 대회에서는 대회 내내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지만 메시 아르헨티나에게 밀리며 준우승하고 울었잖아요. 공교롭게도 브라질이 우승했던 2019년엔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명단에 없었었고요. 그리고 살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집트 자체가 축구 강국이 아니다 보니까 월드컵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었고 두 번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우승을 만들어냈지만 네이션스컵 최다 우승국인 이집트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했다는 측면이 선수 개인의 활약과 무관하게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마르는 화려한 드리블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예술처럼 만드는 전형적인 브라질리언 슈퍼스타잖아요. 또 경기 전체 영향력에서도 네이마르는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왔다가 페널티 박스에서 득점까지 하는 경기장 전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수예요. 반면에 살라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직선적인 스타일로 득점에 치중한 선수거든요. 폭발적인 스피드로 골 결정력에 집중하고 피지컬 역시 탄탄하기 때문에 낮은 무게중심 바탕으로 몸싸움에서 잘 버티죠. 특히나 역습 상황에서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선수죠. 또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네이마르는 부상이 많아서 꾸준하게 경기 출전하기 어려웠던 반면 살라는 매 시즌 꾸준하게 경기 나와서 개인 성적과 팀 성적 모두 챙겼기 때문에 살라가 우위지만 또 고점을 봤을 때는 네이마르 2014년부터 18년까지 그야말로 축구계 최고의 스타, 한때는 90년대 전체 선수들 중 최고라고 평가받았을 정도니까요. 정리하자면 살라와 네이마르의 논쟁은 결국 고점이냐 지속성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이마르를 지지하는 사람은 고점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 살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꾸준한 스탯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로 커뮤니티에서 투표에 참여해보세요. 네, 오늘 황금세대 92년생들 중 어떤 선수들이 있었고 과연 누가 최고였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03년생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황금세대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주드 벨링엄, 무시알라, 비리츠부터 이 사비 시몬스와 바리오스, 호일룸, 발데 등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거든요. 특히나 이미 벨링엄과 무시알라는 레아가 미넨에서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비리츠 역시 레버쿠젠의 활약만으로도 맨시티, 리버풀, 미넨 등 모든 빅클럽들이 원하는 차세대 스타 중 한 명이죠. 과연 이 세대에서는 누가 가장 화려한 커리어를 보내고 누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손흥민과 살라처럼 뒤늦게 포텐을 터트린 선수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쇼 흥미롭다면 구독과 잘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